예,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박영하 교수님이 석동현 변호사님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잘 지내시나요? 아유, 저희 가족이기도 한 박영하 교수가 이제 이 선거 통계상의 어떤 예, 통계적 문제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정서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네.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좀 따져보자고 이제 매일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찌되었던 투개표 네. 의혹이 있다면 의혹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번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예. 약간씩의 어떤 특히 이제 낙선한 측에서, 예. 낙선한 세력에서 볼 때 좀 이 불만을 표시한 사례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또 그것이 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또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드문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늘 여태 있어 왔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단순히 이것이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집계 오류 정도를 넘어서서 어떠한 프로그램, 지금 선거의 어떤 투개표 과정은 이 IT의 발전에 따라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IT의 그런 절차, 지식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통계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점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저는 뭐 그런 통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표를 보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금방 캐치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 그 통계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특히 격전지, 지금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했던 그 격전지 수십여 군데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예. 정말 설명이 힘든 또는 불가능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그런 네. 점에서 그래, 저도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어쨌든 법에 허용된 어떤 쟁송 절차를 이용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네.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만약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어떤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말하자면 종식을 시켜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선거법상으로 이 선거의 어떤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선거일로부터 30일 내에,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달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예. 되고,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론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 내에 이러한 논쟁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그냥 우리 관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서로 시비를 끝내자 하기는 좀 너무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천 연수구에서 네. 낙선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의 경우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예. 이와 같은 이 선거 개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의가 작용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제 선거와 관련해서 그 인천 연수구의 이 투표지, 투표함 등 또 그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또 그 서버, 그런 등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예.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5월 15일까지 그 전까지 선거 무효 소장을 준비해서 이제 곧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4.15 선거 부정 의혹
규명 국민연대에서는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문제들이 사실 지금 우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선거 바로 다음 날서부터 지금 문제들이 네.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이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된 40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사전투표에서 거의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사전투표의 어떤 그 득표율이 거의 63대 36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4, 5일 간격으로 치러진 특정 지역의 그 투표의 지역 후보의 선거 득표 분포가 말이죠. 예컨대 어떤 마포구를 만약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서 4, 5일 간격으로 치러진 사전투표에서의 후보들 득표 분포와 선거 당일의 그 후보 득표 분포,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이제 전체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6%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최종 투표율을 가지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실제 투표한 투표자 수 중에서는 약 4할 정도, 네. 40% 정도가 사전에 투표를 하고 60% 정도가 선거 당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재자 투표와 해외 투표 뭐 약간의 소소한 변수는 네.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와 같이 4대 6의 비율로 나뉘어졌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 투표하신 이 유권자분들의 그 어떤 그 후보들에 대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투표 결과 분포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네. 있다는 점, 또 그리고 같은 사전 투표에서도 예컨대 후보들에 대한 투표의 어떤 분포와, 당은 비록 요번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당 이름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과 연결되는 자매정당 관계에 있는 미래한국당에 네. 찍은 결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매관계에 있는 더불어시민당이던가요? 네. 그 당에 찍은 이 정당 투표 간의 비교를 보더라도 또 상당히 좀 이상할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서 당은 미래한국당을 찍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 그런 등등의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몇몇 지금 변호사들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자, 선거인들을 돕자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예. 지금 함께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모임을 예. 가칭 4.15 선거 부정연대, 예. 부정의혹 규명 국민연대, 이렇게 네. 가칭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사실은 처음에 선거 끝나고는 그냥 좀 벙벙했을 뿐인데 예. 점차 저도 자료를 들여다보니, 저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한계였습니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점에는 저도 100% 저도 공감을 예. 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 예. 어떤 결과, 우연한 결과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예. 있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불법한 행위가, 만약에 조작 행위가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어떤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예.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조인들이 이 소위 어떤 후보자들과 정당,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주장이 있을 때에 법적인 조력은
해줘야 그것이 정의로운 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검사장 시절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돈다. 그러면은 뭐 별다로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근무했던 검찰은 직접적으로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는 예. 곳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은 일단 한 발 떨어져서 이러한 사법 절차가 네. 이 선거의 효력 시비를 가려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참여하는 것이 선거 재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선거 재판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면 결국은 집계 과정에서 소위 네. 투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 오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특히 이제 표차가 적을수록 먹을 때, 예. 후보들로서나 후보를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아쉬움이 그렇죠.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표차가 적은 곳에서 이제 종종 그런 재검표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검표를 했을 때 수정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 주로는 아주 드물게 혼표도 있겠습니다만, 예. 즉 A 후보의 표 뭉치에 B 후보가 들어가 있는 네. 혼표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그 표가 소위 무효냐 그렇죠. 아니냐, 예. 이거에 무효표인지. 의해서 다시 한번 몇 표가 갈려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재검표까지 갔던 사례들을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 당락이 바뀐 경우는 없고, 예. 다시 표차가 조정된 그것도 한 5표 내외입니다. 다만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말이죠, 1992년도에 은한 선거에서는 당락이 뒤바뀐 사례도 예, 있기는 있죠. 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보니까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임채정 후보와 민주자유당의 김용채 후보가 격돌했던 그 지역인데, 처음에 김용채 후보가 36표 차로 이긴 것으로 됐다가 예. 임채정 후보가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재검표 결과 오히려 172표 차이로 오히려 이겼죠. 예. 그때는 뭐 무슨 100표짜리 뭉치가 묶음이, 하나 예. 집계가 묶음이 빠졌다든가 뭐 그렇게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만, 그것에 어떠한 뭐 어떤 고의나 과실 정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검표를 통해서 바뀐 사례가 없거나 드물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것을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같은 우리 예. 지금 보수 우파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거와 뭐가 다르냐면, 과거의 투표와 달리 지금의 투표, 이번에 특히 문제가 좀 의심스러운 그 사전투표의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 그 투표 용지에 말이죠, 그러니까 본 투표의 투표 용지는 사전에 인쇄된 용지를 쓰지만 사전투표는 그 사전투표장에서 즉석에서 프린트를 해서 예. 쓰는데, 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라고 하는 전자인식표가 거기에 기재합니다. 예. 그러한 사전투표가 표시가 된 그런 투표용지를 쓴다는 점 등등, 과거의 투표와는 조금 예. 어떤 방식과 양상이 좀 다르다는 특징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어서, 과거에 그야말로 그러한 인식장치가 없이 했던, 또 사전투표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사례들과 평면 비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적 그런 그 오류, 그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오류를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번 이 문제만큼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또
이 문제의 제기에 같은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 생각을 안 따라주냐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비난하거나 원망할 성질도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이 사전투표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 의혹을 못 믿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쪽이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정말로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한 이성적 논거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지켜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또는 왜 두 번 죽는 일을 하느냐 예. 하는 식으로 뭐 각자 생각의 차이는 그렇죠. 있을 수 예. 있는데 그 점을 갖고 어떤 지나친 인신공격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번 이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거를 확실하게 클리어하고 정리하고 가야만이 나가야죠. 예. 정리를 하고 가야만이 소모적 논쟁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 내지 줄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치를 때에 네. 어떠한 고칠 부분, 사실 이번에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저로서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왜 법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보면 곧잘 보이는 게 네모형으로 꼭 무슨 이렇게 좀 이 표시가 된 예. 모기장처럼 돼 있죠. 모기장처럼 예. 돼 있나요? 예. 하여튼 그게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제품에 보면 여러분들 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의 모든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병 이런 데 말이죠, 막대형으로 줄을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끄은 것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바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보면 투표용지에 이와 같은 막대형 바코드로서 나름대로 표시를 해서 어떠한 인식 장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투표장에 몇 번째 왔던 사람이 이렇게 찍은 투표지다 하는 정도의 정보 관리만 되도록 하는 막대형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가 법에도 안 맞게 계속해서 QR코드를 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등은 이번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좀 규명이 되고, 또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에 맞게, 만약 QR코드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법도 그에 맞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법 따로, 선거의 실무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서 투표지 투표함, 또 투표에 관련해서 이렇게 활용된 데이터에 관련된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와 관련해서 법대로 지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원인과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또 공익 목적으로 선관위 이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절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 선거에 사용된 여러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그 사용 기간을 선관위에서 납득할 수 없게, 저희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 5월 1일까지만 그 주전산기를 임차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 자료를 다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내에 선거 소송을 제기하면 그와 같은 증거물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4.15 총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주전산기를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임대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5월 1일까지로 했어요. 5월 1일 하면 그것도 법으로는 안 맞네요. 네, 4월 15일 날 선거일로부터 보름 기간이 5월 1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자료를 다 소각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쪽에서도 이거는 투표지 투표함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러한 데이터 서버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5월 1일이 지나면, 그러네요. 소각이 되면 5월 1일과 5월 15일 사이에 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가장 중요한 선거 정보가 소각 상태가 될 수 예. 있다는 점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늘 저희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인다는 말씀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도 열심히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